2024년 11월 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하고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일단 넘어갑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기운이 바뀐다. 이제는 이재명이 당할 차례다 그랬습니다. 12개인가요? 11개 법률 위반으로 7개 사건에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여기에다가 김혜경 씨 재판을 보태면 5개 재판. 이러한 이재명, 김혜경 씨 부분은 유죄가 나오면 사과를 할까요? 참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이재명한테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강한 사과를 요구하는 세력이 매우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윤 대통령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 때 쓰던 핸드폰 번호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선 검사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고, 검사가 알고 있으면 변호사들이 다 알게 되고, 변호사가 다 알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핸드폰 번호를 다 압니다. 저도 대통령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했는데 못해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명태균 씨 사건. 네.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세력 좌파들한테는 정남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쇄신에 나서겠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저희 임기가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 바뀌고 또 립서비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단정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고 임기 다 채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탄핵을 시키려면 시켜라. 나는 하야 안 한다. 나는 26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면서 임기 1년을 당겨서 하야하는 것을 안 하겠다. 역시 개헌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거를 바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세력이 노력해 왔는데 일단은 노라는 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세계는 요동을 좀 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1945년까지 2차 대전 끝나는 날까지 지금 중국, 지금 중공이죠. 지금 러시아, 과거의 소련이죠. 이 두 나라는 미국의 우방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물론 대만도 그렇지만 대만과 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소련과 손을 잡고 일본, 독일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탈리아하고 전쟁했어요. 일본, 이탈리아, 독일을 상대로 소련과 손잡고 중국과 손잡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긴 다음에 미국이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냉전인데 바로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소 냉전이 치열해졌지만 제가 어린 시절, 저는 60년대 초반생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테레비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우리 집 부엌이란다. 마루에 와서 테레비 보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전쟁 영화가 참 많았어요. 2차 대전 끝나고 45년 끝나고 55년, 65년 한 20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20년 조금 더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주로 미군이 독일군을 깨는 거, 미군이 일본군을 깨는 게 영화가 참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소련하고 냉전을 하긴 했지만 미국이
적으로 여겼던 나라는 일본하고 소련이란 얘기입니다. 일본하고 독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냉전은 별건이고. 하여간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독일, 일본은 악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두 나라를 일본은 농업국가, 독일은 목축국가를, 산업국가가 아닌 목축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소련하고 냉전이 시작되니까 자기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네 도와줬던 나라들도 마셜 플랜으로 키워줬지만 미국이 지배하게 된 서독, 일본을 경제적으로 일으켜줍니다. 자기 편으로 땡겨보는 거죠. 그렇게 일어난 일본과 서독이 세계 2위 또는 3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철저하게 친미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미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민주주의를 심어주면은 나와 전쟁을 치열하게, 그 악독한 전쟁, 뭐 독일군도 지독하게 싸웠고 일본군도 항복하지 않고 덴노 반사이 하면서 뛰어내리면서까지 저항을 했던 그런 나라 아니에요. 저런 나라도 우리 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죠. 그래서 1991년 냉전이 끝났을 때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은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경제적으로 자꾸 발전시키면은 민주화가 될 거로 기대를 했는데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고 점점 더 거만한 대국이 돼버렸고 러시아는 민주국가가 되긴 했지만 독재자가 등장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버렸습니다. 미국이 두 나라 경제가 일어나도록 특히 중국은 굉장히 컸죠. 도와줬는데 오히려 반미로 왔어요. 이게 냉전 이후에 미국이 경쟁 국가였던 소련하고 중국을 상대하면서 한 실패의 케이스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쟁을 치렀던 일본, 독일을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경제적 지원을 하고 민주주의를 심어가지고. 근데 냉전 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미국에 엔티하게 나갔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래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를 잘해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방향을 틀기 시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4년 전에 대통령이 됐던 8년 전에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입니다. 이제 미국은 이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경제 부흥을 시켜주면 미국도 잘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 하면은 미국은 이제 산업사회 이후 사회, 뭐 지식산업사회, 4차 산업, 5차 산업 이런 걸로 가고 우주로, 항공 우주로 가고 뭐 이쪽만 하고 뭐 제조업 같은 거는 안 하겠다. 지금 미국 가보면은 제조업이 뭐 항공 우주 빼면 없잖아요. 자동차 좀 조금 남아있고 미국이 조선업이 있습니까? 뭐 기계공업이 있습니까? 전자가 있습니까? 항공 우주하고 뭐 그런 거 별거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미국을 따라온 나라에 줬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중국에 많이 흘러가서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 돼버렸죠. 그리고 중국이 막 컸는데 커서 오히려 미국에 되더라.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다 보냈던 제조업을 다 잡아당기려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미국이 냉전 종식, 그때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 지나면서 아버지 부시 때 하면서 90년부터 2020년까지 한 30년 동안 해오던 정책을 트럼프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산업국가로서 성장하면서 대드는 걸 막기 위해서 양자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압박을 가하고 미국으로 이제 제조업을 끌고 오기 위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이런 전략을 피면서 가는 거죠. 첨단 산업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기대가지고 국방비를 줄이던 나라 국방비를 막 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자연적으로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리면서 그들이 국방부를 늘리니까 미국의 부담이 줄죠. 이걸 트럼프가 막 바꿔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이라서 저항이 많아가지고 그는 4년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재선에 실패합니다. 바이든이 등장했죠. 바이든은 힘이 없는 노인네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한 30년 정책을 다시 말하면 미국의 신발끈을 다시 조이고 군기를 세우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저항이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재임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역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 길로 갔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 일본 정상을 불러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하면서 이 제조업 없이 딱 묶어갖고 기술 동맹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엔티하게 나가는 정책을 펼쳤죠. 자, 이런 바이든 정책이 결국은 좀 부드럽게 트럼프를 하는 거였는데 성과가 약하다고 판단돼서 미국에서는 진짜 트럼프를 이번에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면서부터 뉴스는 싹 끌고 갈 겁니다. 이제 미국의 신발끈을 조이고 군기를 쪼아댈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하고도 바로 통화를 했다는데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했죠. 지금 미국은요, 군함 만드는 회사만 있고 상선 만드는 조선사는 없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죽었어요. 미국이 군함 만드는 것도 잘 만든다고 자신을 못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 군함 고치는 거는 자기는 우방국 중에서 한국, 일본이 조선업 강국인데 특히 한국이 강국이죠. 우리한테 맡기는 걸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싸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조선업에 대해서 윤 대통령한테 관심을 표현하면서 아마 바이든, 윤석열 이상으로 트럼프, 윤석열 케미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뉴스가 계속 트럼프 쪽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 만든 대사관은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해줬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설치지 못할 거라 그러는데 오히려 반대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을 상당히 제어하면서 특히 이란, 후티, 하마스, 하즈볼라 제압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고삐는요, 오히려 좋을 겁니다. 뭐 휴전하겠다 이런 거는 립 서비스로 보시면 돼요. 자, 트럼프가 쫙 뉴스를 끌어갈 거고 윤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보낼 수 있다. 근데 하는 거 봐서 하겠다고 일단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보낸다, 북한 하는 짓을 봐서 한다고 하거든. 그게 자체가 큰 뉴스가 되면서 이제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슈는 뉴스에서 사라집니다. 본인이 임기 채우겠다고 했으니까 뭐 하야나 개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이제 이 재판을 15일날 재판이 선고가 있고 25일날 또 선고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 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 선고가 될 때 생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도 지금 1심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고자 하는 운동이 있어요. 국힘당에서 요구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은 이제 재판부가 피고하고 원고에 물어볼 수 있죠. 피고가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노하면은 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법원이 내규를 바꿔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 판단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그 양반은 이제 군심 관심이 있죠. 그때는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직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1심 선고가 국민한테 생중계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 씨는 야당의 대표고 야당 대표가 유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국민적 관심은 분명히 맞거든요. 이거를 법원이 중계해라 할 수도 있고 안 하면은 또 그거대로 뉴스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이 당하던 거에서 이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윤석열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을 받아도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가 좀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이제는 자기가 맞을 차례인 걸 아는 거죠. 지금 빽빽거리는 사람은 조국입니다. 조국 씨는 그는 이미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아주 소리를 질러대고 있지만 어쩌면은 조국 씨의 이심 같은 경우도 생중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재명 씨는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때, 즉 무죄가 나올 때, 그때는 그의 재판이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 사건에 비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은 훨씬 국민 관심이 크죠. 생중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윤석열과 이재명 기운이 바뀐다 그랬는데 기운이 바뀝니다. 이재명 씨는 자기가 칼자루를 잡았을 때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못했어요. 이제 공수교대가 되면은 자기가 당할 차례인데, 물론 이재명도 뭐 당장 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밀려나는 모양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당선 때문에 트럼프와 같이 움직이다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만드는 뉴스 속에서 윤석열 하야 탄핵은 건너가는데, 이재명은 트럼프하고 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랑 참 케미가 안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생중계니 뭐 유죄 무죄 나오면 논쟁이 시작되면서 이재명의 추락이 예상된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은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4개의 재판, 부인까지 합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사과를 안 하죠? 지금 MBC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보도하는 거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태도가 거만했다, 뭐 대통령실 대변인한테 반말을 했다, 뭐 어쩌고 태도를 꼬집고 있는데, 왜 태도가 없고 그래? 공손하게 하란 말이야? 스타일이 다 있는데? 참 지나쳐요. 이게 뭐가 안 되니까. 뭐 우리 싸울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하다가 논리 싸움이 되면 왜 반말이야? 왜 소리 커? 해갖고 딴 걸로 시비 걸갖고 싸우는 것처럼 지금 좌파들이 좀 밀리는 모습이죠. 윤석열은 사과했다. 이재명은 어쩔래? 이재명은 이제 자기의 그릇 크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하면서 뭐 거만하게 인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재명은 어떤 인상을 줄지도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이제 이재명이 당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